인천공항에서 어느 프랑스 여성이 여학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여학생에게 무슨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는데요. 이 여성은 왜 그리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경호보안을 담당하는 여군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2년 전 전역하고 경호보안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르고입니다. 프랑스 여군이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프랑스에도 여군이 멋지게 활약하고 있어요. 특히 여군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은 여성들의 군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여군의 존재감으로 치면 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도 여군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체력적인 조건이 남자에 뒤지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프랑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프랑스 역시 여군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 군대에서의 여군의 비율은 15% 정도 되니 꽤 많은 숫자죠. 저는 여군으로서 정부 중요 인물의 가족을 경호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거주하는 엘리제궁의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죠. 사실 프랑스는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예요. 테러를 하겠다고 이메일이나 의심스러운 소포가 전달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테러 위협이 최대 징역 2년형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던 2023년도에도 공항에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전국의 15개 공항이 즉시 폐쇄되었고 폭발물 처리 장비 등이 급파되었죠. 공항 이용객들도 즉시 긴급 대피를 시켰고 이륙 예정이던 130편의 항공편도 모두 운항을 취소시켰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운 좋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자살폭탄 테러가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장, 레스토랑, 카페 등이 타겟이 되죠. 실제로 2015년에는 파리와 인근 지역 6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150명이 사망하는 처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총과 폭탄을 사용하여 사상자가 엄청났습니다. 범인들은 8명이었는데 1명만 사살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고 있던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죠. 정말 범행 방법도 자살 방법도 끔찍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살을 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영광이며 신과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에펠탑, 고속열차 등 상징적인 곳을 노리는 테러범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얼마 전 폐막한 파리 올림픽도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 주요 철도 노선 곳곳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고속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죠. 올림픽을 겨냥한 계획 범죄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테러범들의 소굴이 된 데는 이민 정책의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프랑스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을 포함한 여러 아랍 국가들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 본토로 이주를 많이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프랑스는 경제 재건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해서 1970년대까지 대규모 이민자를 받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아랍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프랑스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범죄 소굴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하여 이민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중국이나 동남아 그리고 아랍권 나라에서까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사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특정 지역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될 것이고 점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면적을 넓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살던 한국 사람들은 그 지역을 탈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은 더 이상 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한국 경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자치적으로 해결하거나 폭력 조직이 개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프랑스에 아랍 사원이 많이 있어요. 아마 한국도 이민 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지금의 프랑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말 순수하게 한국에 오는 사람들 사이에 극단주의자가 끼어 있을 수 있고요. 조만간 한국도 극단적인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 국민이 인질이 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프랑스 곳곳에서 테러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파리올림픽이 테러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테러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동수단이었던 버스의 창문을 열 수 없게 랩핑을 한 데다 에어컨도 없어서 온열 질환으로 실신한 선수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경호와 의전 업무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없는 교통수단의 선수들을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잘못된 기획이 오히려 테러만큼이나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파리올림픽 때문이었어요. 사격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며 프랑스 사격의 본거지인 샤토르에서 메달을 휩쓸어가는 한국 대표팀을 보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대 올림픽 여자 사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된 반효진 학생은 겨우 16살의 나이인데도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줘 여군인 제 눈에도 멋있더라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세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도 궁금하여 직접 알아보고자 한국행 비행기를 탔죠. 사격은 정부 요인의 경우에 필수 요소로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데 한국 사격 국가대표팀의 훈련법을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경호팀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인 프랑스 정부 주요 인사, 기업가의 경호를 위해 사전 답사의 목적도 있답니다. 프랑스에서 보여준 한국의 인상적인 모습 덕분에 아마 앞으로도 프랑스는 한국과의 교류에 더 무게를 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파리도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소매치기도 많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곳이거든요. 호텔에 보관해둔 귀중품을 도둑맞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서울도 유명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함을 느낀 것도 잠시 이것도 직업병인지 주의를 경계하며 살펴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관광객 모드로 좀 편하게 지나가도 될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한쪽에 줄지어 있는 캐리어 가방이었어요. 좋기 7개는 되어 보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심지어 벽 콘센트에는 스마트폰이 충전 중인데 주인이 보이지 않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불안한 마음에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사방을 경계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항 직원이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공항이 워낙 넓고 웅장해서 잠시 딴 생각을 하면 금방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항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열을 지어 있는 여행 가방은 무엇인지 말이죠. 공항 직원은 웃으면서 저 가방은 잠시 카페에 들어간 관광객의 짐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짐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저렇게 두고 다니면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고 제가 말하자 공항 직원은 다시 한번 웃으며 한국에서 저렇게 짐을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짐을 다 들고 카페로 들어가면 장소가 너무 비좁아지기 때문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다 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바쁘게 보이는 직원을 붙잡고 계속 저의 궁금증을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충전 중이었던 주인 없는 핸드폰 주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핸드폰을 쓱 집어들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스스로를 제어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의 주인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아까부터 주인 없이 충전 중인 것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이 와서 이 핸드폰을 만지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고는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웃었죠. 그러면서 외국에서 오면 가장 이해를 못하는 행동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한국에서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물건을 두고 자리를 떠나는 건 도둑에게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니 그 여학생은 본인도 외국에 나가면 절대 이러지 않는다면서 가방도 뒤로 매지 않을 만큼 소지품을 잘 챙기고 주변을 경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좋은 여행되라며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도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가방, 핸드폰, 노트북을 저렇게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는 나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서로 암묵적 합의가 되어 있는 나라. 아마 전 세계 유일한 나라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 공항 직원과 여직원의 말이 사실일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죠. 저의 숙소는 서울시청 바로 앞에 자리한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은 추후 방한 예정인 한 정부 인사가 묵게 될 숙소 후보 중 한 곳입니다. 환영 행사도 진행되는 곳이라 동선상 미리 익혀놓으면 나중에 경호 동선을 짜기에 매우 좋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호텔의 좋은 점은 덕수궁이라는 멋진 궁전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성에 비해서 웅장한 느낌은 없지만 고유의 동양 건축물의 곡성과 우아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 느낌을 잘 몰랐는데 숙소에서 걸어가서 직접 보니 너무도 아름답고 건물 하나하나에 얽힌 한국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방문 장소에 이곳을 넣는다면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중식당과 한식당, 양식당 세 가지가 다양하게 모두 갖춰져 있어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불고기와 비빔밥을 시켰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작은 접시에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을 잔뜩 가져다 주니 제가 외국인이라 바가지를 씌우려고 이러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어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이게 내가 주문한 비빔밥과 불고기가 맞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직원은 아직 그 음식들은 나오지 않았고 반찬을 먼저 드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반찬은 얼마냐고 물어보니 이 반찬은 비빔밥과 불고기에 같이 나오는 것이지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면서 부족하면 더 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프랑스는 물 한 잔도 그냥 주는 법이 없는데 여기는 이 모든 음식을 그냥 준다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얼마인지 따지며 청구하는 문화에 익숙하다가 이렇게 후한 인심을 접하니 오히려 바가지를 씌우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받으려니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빔밥은 그 다채로운 색상으로 눈이 즐겁고 신선한 식재료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소고기의 진한 향기와 부드러운 육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비빔밥에 불고기까지 곁들여서 먹으며 덕수궁을 바라보니 마치 왕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정말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최고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메달리스트가 소속된 사격 훈련장에 방문하기로 한 날입니다. 너무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엄청 열악했던 한국의 사격계가 살아난 것은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 하나에서 한국 사격 선수를 지원하면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각종 훈련장이나 장비도 많이 지원하고요. 매년 전국 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200억 정도를 투자했다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종이표적으로 연습을 하기 마련인데 전자표적으로 국제대회에 감을 익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여 메달을 휩쓸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법이 있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기술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인 특유의 근성, 끈기와 정신력, 집중력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 그런 훈련법이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훈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특유의 여유로움이나 꼼꼼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륜기를 뒤집어서 개항한다거나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여 북한이 2번 입장한 것처럼 만들었다거나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오상구로 표기하는 실수를 하는 프랑스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프랑스 국기도 은메달 자리에 달아야 하는데 동메달 자리에 달아서 아주 국제적 망신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면모가 세계인의 축제에서 생중계되는 바람에 프랑스에 대한 위신이 땅에 떨어졌죠. 저와 또 다른 국민들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조직 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답니다. 다음 일정은 프랑스 대사관에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추후 방문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차 방문한 것인데요.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마치고 대사관을 나오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받아보니 경찰서라며 빨리 경찰서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대사관 직원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덕수궁을 방문했을 때 매표소에 두고 간 저의 지갑을 어떤 외국인이 가져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쫓아가 신고를 하면서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명함에 적힌 프랑스 현지 사무실 번호밖에 없어서 수소문하다가 이제야 연락이 된 거라고요. 사실 약간의 현금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넣은 지갑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흘려본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보고 들은 것이 진짜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그 지갑이 다시 저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 훔쳐가는 것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지 못하고 일부러 시간 내어 쫓아가지고 신고까지 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다른 나라에 정착한다면 반드시 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관광객을 노리는 러시아인 좀도둑이 요즘 한국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경찰관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국에는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 왜 노트북 핸드폰도 다 놓고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의 경우처럼 그것을 노리는 서양 도둑놈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여군이셨던 마르고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직접 확인까지 해보려고 지갑까지 일부러 놓고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네요. 믿기 어려우셨겠지만 카페에 노트북 놓고 화장실 다녀온다는 것은 진짜랍니다.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셨다니 행복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